들어가기에 앞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는 어디였을까? 놀랍게도 바로 중동이었다. 유럽에서는 이런 순서였다. 비잔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비잔틴은 중국과 비슷했고 이탈리아는 인도와 비슷했으며 프랑스는 일본과 비슷했고 독일은 아프리카보다 가난했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유럽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부유해졌던 시절이었다. 당시 아시아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66달러였지만 유럽인들은 427달러였다. 물론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차이였기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당시 서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다. 당시 아시아의 전체 GDP 합계는 전 세계의 4분의 3이었고 유럽의 7배 규모였다. 오늘날 아시아의 GDP는 유럽의 1.7배에 달할 뿐이다. 인구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6배나 더 많은데도. 그런데 어째서 500년 뒤에는 서유럽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700년 뒤에는 가장 가난했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것일까? 물론 신대륙 발견에 그 힌트가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유럽인들이 바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비잔틴이나 이탈리아가 침체하고 상업이 발달했던 독일이 근대화 후발주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해서 여기서는 그것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중세 후기 상업의 발전.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1092년부터 1272년 근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이 총 8차례 발생했고 전쟁으로 유럽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만약 그때 십자군 전쟁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유럽은 그토록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테고 어쩌면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서양이 아닌 중동이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었을 일이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 그냥 단순한 종교 전쟁인 줄 알았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은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거든.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은 왜 발생했던 것일까? 일단 여기서부터 알아보자. 때는 610년. 중동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 이슬람교를 창시했고 이슬람교는 발흥한 지 20년 만에 중동 전역을 쫙 장악하더니 빠른 속도로 기독교 세계였던 지역들을 이슬람 세계로 바꿔버렸다. 특히 고대 로마 제국 이래 유럽의 소나기에 있던 지중해 지역들은 상당 부분이 이슬람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그 후로 400년이 지난 유럽에서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어 재산을 탐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다. 이때 교황은 이런 꼼수를 쓴다. 성지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요즘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헐, 그게 정말인가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사악한 이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았다. 무슬림, 나 우리가 언제 박해했다는 거임. 성지를 순례하든 말든 아무 간섭도 안 했는데. 그러나 교회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수도사, 십자군 전쟁이 곧 있을 테니 전쟁에 참여들 하라고. 참여하는 대가로 면벌부를 나눠준다는. 천국 가야지, 응? 농노 1. 오, 천국 가는 티켓.
농노이, 그런데 갔다 오는 동안 우리 재산은 어떡하나요? 일단 교회에 안심하고 맡겨둬. 나중에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하지만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도사, 오고 가는 데만 10년이다. 어차피 돌아올 가능성도 적고 결국 맡긴 재산 중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거지. 크크크.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이 얻은 것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당시 이슬람은 결코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었다. 그래도 유럽은 전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되었으니 이런 것들이 있었다. 1. 무역의 발달. 먼저 이탈리아의 무역이 활성화됨. 왜 하필 이탈리아야? 당시 전쟁을 하려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그 지중해 교역을 담당했던 게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 상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팔았던 거구나. 그뿐이 아니야. 당시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슬람과도 교역을 하고 있었어. 그게 가능함? 원래 돈에는 국경도 뭣도 없는 거임. 하여간 인간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네.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에 의해 동방의 후추와 설탕 같은 진귀한 상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 후추와 설탕이라면 당신은 꽤 비쌌을 텐데. 그럼 부르는 게 값이었지. 하지만 유럽 귀족들은 그 맛을 알게 되자 환장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전쟁 후에도 당연히 무역은 지속되었고 수입품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지. 2. 교회의 추락. 십자군 전쟁은 끝내 실패했고 그 때문에 전쟁을 사주했던 교회는 그 권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어떤 식으로?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자는 식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 그렇구나. 그랬더니 교권이 추락한 대신 반대로 왕권이 강화되었지.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네? 맞았어. 그리고 왕권의 강화로 곧 근대 국가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는 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거임. 아. 3. 선진 문물의 유입. 이 시기 이슬람을 통해서 종이 화약 나침반이 들어오지. 이거 전부 중국에서 발명한 거 아님? 맞아. 중국에서 이슬람으로 전파된 게 전쟁을 통해 기독교 세계에도 전파된 거임. 이런 거 보면 전쟁도 좋은 면은 있네. 이 중에 종이의 보급은 활자의 발명과 연계되어서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으로 이어지지. 아, 르네상스가 그래서 나타났구나. 그리고 나침반으로 장차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화약으로는 신대륙을 점령할 수 있게 됨.